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설계를 좀 잘 하셨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천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쓴소리를 가끔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식적인 얘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그런데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네. 말씀들을 잘 안 하셔서 그렇겠죠. 네. 민주당 험지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4선 고지 달성.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양주시민이 뽑아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강조. 예결위원장으로 6년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랜 정치적 동지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보는 차기 대선 집중 분석합니다. 네, 거대 여당 안에서 할 말을 하고 대화의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영국 신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분이죠. 사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정치적 동지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네. 최근에 이 지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대선 당내 경선도 시작하려면 5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네. 너무 혼자 독주하는 모습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 주변이라든가 또는 경쟁자라든가 또 국민들이 보는 눈들이 훨씬 더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집중되면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다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약간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군주민수라고 하죠.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물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사에게 늘 차분하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 당내 기반이 약하다 네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친문의 견제가 있다. 네.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일종의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 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흐름은 어디서도 발견될 수가 없고요. 네. 어느 의원들 제가 만나봐도 이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또 직접적인 어떤 견제 의사를 갖다 표현한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당심도 민심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민심의 바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고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친문이라고 하지만은 당내 우리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룹의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네. 결국 당심 또 민심의 큰 흐름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낙연 대표가요, 이재명 지사의 그 재난지원금 그 지원 등을 놓고서 마치 왼쪽에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금 약간 그 표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과거 제가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우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당의 정책을 비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좌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회전한다. 또 어떤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한다. 네. 그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약간 상처를 주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게 좌측 깜빡이고 어떤 게 우회전인지 좀 그게 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근거와 어쨌든 나름대로의 뭐 정책의 어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사실은 뭐 견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성격이 너무 돌출적이지 않느냐 이런 네네.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재명 지사 같은 우리 법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지사나 저나 어떤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거나 말을 할 때 이게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네.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정을 지금 펼쳐갈 때나 도의 핵심 간부들하고 철저하게 의논합니다. 네. 사전 토론하고 준비해갖고 계산된 어떤 발언을 하고 네. 또 준비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게 오해라고 보고 특히 다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네. 일반 국민 대중이 또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직선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오해를 좀 받지만은 절대 돌출적이거나 네. 또는 그런 약간 모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지난번 저와 인터뷰 때도 어떤 정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10번, 20번 고민하고 네네. 네. 이러한 사만을 갖고 정책에 임한다. 그런 네. 얘기를 그런 스타일이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정 의원이 곁에서 봤을 때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또 단점은 또 뭐로 보시는지? 가장 확실한 것은 정책에 대한 확실한 그 역량들 네. 그리고 그 추진 의지 특히 어떠한 정책도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는 어떠한 정책도 기득권의 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지도자로서 또 정책 결정권자로서 그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나가는 네. 그런 의지, 그 정책 역량과 추진 의지 그게 정말 남과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단점이라고 별로 크게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보완해야 될 점 그러면요. 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나 네. 그 여러 가지 표현함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하게 네.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요. 여권 안에서 이른바 제3후보론 네, 얘기가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또 이광재 의원, 김경수 지사, 김두관 의원 등등을 네, 거론하는데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이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꿈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될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가를 경영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또 뒷받침할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 역량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국회의원 몇몇 사람이 모여갖고 누굴 대통령으로 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민심이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갖고 정치 활동이든 행정 활동이든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 갖고 그 역량과 능력이 좀 검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분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좀 우위에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다른 분들이 어떤 그런 정책적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 그걸 호소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많지는 않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어떤 우위 구조가 쭉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 네네. 지금 계속됩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도 여전히 두 네네. 자릿수 나오고 있는데 한때 정 의원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네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 총장 행보가 정치적이라고 보세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소진 상당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히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제19 감싸기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사건들과 또는 비교해갖고 네.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네. 비교해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나경원 전 의원, 네, 오세훈 네, 전 시장 움직이겠고 지금 여당은 우상호 의원, 박영선 네, 두 전 분이시죠. 장관 이런 경합 구조인데 보궐선거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쉬운 상황은 아니죠. 네. 어쨌든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실패에 대한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또 우려도 상당히 있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보궐선거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 시민이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은 네. 민주당의 우리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런 정책적인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 네. 그런 면들을 호소해 갖고 좀 나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